안녕하세요. 미래세대어 애널리스트 권은배입니다. 언택트 시대인데 잘 지내고 계시죠? 사람들 만나기도 힘드실 거고 좀 아무래도 혼자 지내는 시간도 많아지는 것 같고 뭐든지 좀 원격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시다 보면서 화상회의 들 많이들 하시죠? 한 번씩들 다 해보셨죠? 네.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이미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요즘 문득 받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라고 하죠. 가상세계. 이런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현실 세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소비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저희 이번 포럼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테크를 담당하고 있는 류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대우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종 담당하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대우에서 글로벌 인터넷 담당하고 있는 정용자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시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인데요. Sitting here in my tiny corner of nowhere, there's nowhere left to go. Nowhere. Except the oasis. A whole virtual universe.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저는 이 영화를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보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일단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고 약간 섬뜩한 느낌. 그러면서 아직은 좀 현실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는 그냥 이거 게임이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게임 쪽에서는 이런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게임을 안 하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게임을 좀 하는데요. 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게임이 업이기 때문에 게임을 네. 많이 하는데 게임이 지금 최근에 보면 다양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게임은 시각이나 청각적인 경험을 줄 수가 있어서 네. 가상세계를 만드는 데 가장 유리한 컨텐츠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림에서 나오는 이제 화면이 2003년에 출시된 게임인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입니다. 2003년이요? 네, 맞습니다. 엄청 오래됐네요. 네, 옛날부터 게임에서는 이런 가상세계를 만드는 거가 되게 중요한 흐름이었고요. 아, 최근에도 보면 다들 아시는 게임이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도 네. 메타버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게임들도 가상세계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많은 분들이 게임 하시면서 캐릭터 하나씩들은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안 하지만 옛날에 싸이월드 많이 하셨잖아요. 미니미 좀 키우느라 잠깐만, 싸이월드 모르시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네.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서비스 네. 종료됐잖아요 이미. 그쵸. 근데 아무튼 저의 네. 좀 추억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아하고. 근데 아무튼 거기도 보면 이렇게 미니미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집도 맞아요. 있고 도토리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네, 여기서 별거 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메타버스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싸이월드가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예시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렇군요. 미니미가 있고요.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고 미니홈피는 저희가 가상의 세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 네네. 방문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도토리라는 게 있어서 가상화폐 역할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란 게 완벽한 가상 세계는 아니지만 이미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완벽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네. 다양하게 메타버스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메타버스를 총 두 가지의 정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화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각 산업별로 봤을 때 가상화일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말씀하신 플랫폼화가 대표적인 예시고요. 네. 포트나이트가 이번 5월 달에 네. 파티 로얄이라는 기능을 출시합니다. 파티를 해요? 네, 실제로 파티를 하는 거죠. 아, 네. 이름대로.
5월 달에 나온 파티루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 얘기도 하고 네. 갖가지 컨텐츠를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가수가 네. 아바타가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아, 그 게임 안에서. 네. 그럼 그게 콘서트에 뭐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봤나요? 그 당시에 동시 접속자가 네. 1,000만 명 정도가 몰렸고요. 그러면 콘서트 보통 하면 한 10만 명이면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프라인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아.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아, 예. 네. 1,000만 명이 모였다는 거는 되게 획기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동물의 숲 같은 게임들도 최근에 패션쇼가 그 안에서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 수진 위원님이 동물의 숲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네, 제가 동물의 숲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를 견딜 수 있었죠. 아, 거기서 뭘 하셨길래요? 주로 쇼핑을 합니다. 동물의 아. 숲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그 옷집에 가서 옷을 사서 입을 수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그 입으시는 옷을 거기서 이제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게임 제 중에서? 아바타가 제 캐릭터가 이제 옷을 입는 거죠. 아, 그럼 그러면 네, 그거 네. 돈 주고 그걸 사요? 네,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네. 가상 세계에서 만든 돈으로 제가 아. 평소에 현실 세계에서 입지 못하는 형광 쫄쫄이를 입는다든지 음. 아니면 막 분홍색으로 머리를 염색해서 커다란 선글라스를 네. 끼고 다닌다든지. 그래도 위원님이 본인 돈을 직접 쓴 건 아니죠? 진짜 돈을 쓴 건 아니죠? 네, 동물의 숲에서는 제 돈을 직접 쓰는 건 아. 아닙니다. 근데 보면 리니지 같은 게임은 진짜 거기다 이렇게 돈을 진짜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안 해서 모르지만 되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니지에서 성주? 네. 아무튼 이 좀 높은 분 정도 되면은 뭐 거기서는 뭐 이게 실제로 우리 실생활의 네. 경제 생활과 많이 연동이 돼가지고 네, 뭔가 그분들 많이 버는 생긴다라고 돈이- 들었는데 버는 네. 돈이 거의 뭐 일반 회사원들, 대기업 다니는 연봉보다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리니지 하시는 분들 제가 좀 주변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 세계보다 좀 더 거기 쪽에 많이 몰입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분 입장에서는 그 뭔가 리니지라는 그 메타버스 그게 현실보다는 좀 더 훨씬 더 중요한 세계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또 요즘은 또 게임 중에서도 이렇게 AR 이런 것들이랑 많이 이제 접목을 시켜서 정말 현실감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뭐 AR이나 네. VR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메타버스의 두 번째 정의인 가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상화는 각각의 산업적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AR, VR, 심지어 XR이라고 부르는 것들 적용하는 거를 말을 하고 있고요. XR은 뭐예요? XR은 AR, VR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경험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게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는 게임이 포켓몬고가 AR을 활용한 대표적인 게임이고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카메라 앱이죠. 스노우나 아니면 스냅챗에서도 AR을 통한 사진을 찍는 거죠. 아, 이게 얼굴 좀 바꿔주고 막 네. 그런 걸요? 아,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 네. 게임이나 이런 카메라 앱을 떠나서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글래스나 AR, VR을 통해서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화를 통해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그 홀로렌즈 2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약간 저 그거 보고 좀 충격받았던 게 이게 렌즈를 끼고 이렇게 어딜 보면 그냥 이렇게 사무실 그 일하는 공간, 자기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이 쫙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다 이렇게 막 손짓을 하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약간 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저렇게 일하고 싶다. 우리 회사가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보니까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홀로렌즈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요. 올 11월에 홀로렌즈 2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렌즈 과연 얼마일까요? 권영배 의원님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100만 원 하겠죠, 인간이. 너무 에이. 싸, 너무 싸, 너무 싸. 네, 좀만 더 쓰셔야 될 네. 것 같아요. 300? 조금 더 쓰셔야 될것 300보다 같아요. 조금 더 비싼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는 소비자용이 아니라 기업용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 이제 그래서 좀 기업의 비싸군요. 네, 업무 현장에서 쓰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이 홀로렌즈 2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공장에 상주하는 엔지니어가 사실 네. 모든 공장의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다 보니 이렇게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화상으로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게 홀로렌즈를 착용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화면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ERP 솔루션인 다이나믹스 365 플랫폼이 뜨면서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시야에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더 전문적인 엔지니어한테 마치 지금 뭐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엔지니어한테 네. 바로 연락을 해서 저 원격으로 멀리에 있는 엔지니어가 보는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이 공장에 그러니까 있는 지금 저기 엔지니어가 볼 수 화면에 있는 거죠. 나오신 분이랑 그 두 분이 같은 화면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아주 친절하게 저렇게 화살표로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조작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 네.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좋네요. 네, 그래서 이 홀로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화면이 여러 개, 다차원적인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여러 명의 업무를 해낼 네. 수 있는 게 바로 이 홀로렌즈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로봇 프로그래머였거든요. 네, 근데 로봇 전문가셨잖아요. 네.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이게 한 번은 제가 프로그램한 로봇이 고장이 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안양에 있었는데 그 공장이 구미에 있는 L 무슨 회사였거든요. 네. 거기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한 5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 이제 공장은 이제 스탑돼 있었던 거죠. 저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가서 제가 한 거라고는 그 코드 한 줄 정도 고치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공장이 5시간 동안 서 있었다. 근데 저런 홀로렌즈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 한 이렇게 스탑되는 시간이 뭐 길어야 뭐 10분? 그 그렇죠, 정도면 그렇죠.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홀로렌즈가 있었다면 네, 굳이 이제 그렇죠. 구미까지 갔다 오지 않으셔도 됐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PC, 윈도우즈라는 OS로 PC 시장을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홀로렌즈 같은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계까지 갖게 된다고 하면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 굉장히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윈도우와 OS라는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OS들을 기반으로 이제 하드웨어까지 추가해서 이 메타버스 시대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웨어러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게임에까지 진출을 해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을 25억 달러라는 큰 돈으로 인수를 해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을 플랫폼으로 유인하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메타버스가 아직은 이렇게 좀 뭐 굉장히 초기 단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플랫폼 이런 것들이 선점이 될까? 약간 뭐 그런 의문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같은 케이스처럼 정말 뭔가 산업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뭔가 기업들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넘어서 결국에는 누구든지 자기 몸에 고성능 컴퓨터를 이제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 네.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하드웨어도 엄청난 발전을 이뤄야 되는 건 맞고요. 거기다 이제 인프라도 사실 엄청나게 발전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메타버스 하면 저희가 가장 뭐 먼저 떠오르는 VR이나 AR 관련돼서 먼저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거 뭐예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 우와. 이게 AR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홀로렌즈 보셨지만 이거는 구글에서 2013년도에 개발한 구글 글래스라는 겁니다. 저희 이제 계신 뭐 박원재 뭐 연구원님께서 빌려주셔서 지금 갖고 잘 왔는데요. 어울려요? 잘 어울리나요? 네. 이게 나온 지 2013년이에요.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상의 발전을 못했어요, 사실. 그 이유가 사실 컨텐츠도 많이 없었고, 네. 아까 같이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뭐 엔터프라이즈나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네. 약간 좀 이제 거추장스럽죠. 네, 그쵸.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한 가지 좀 아직 더욱더 좀 발전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VR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희 일상생활에 많이 파고들었어요. 뭐 예능 프로그램 보실 때도 많이 나오고 VR 방도 있고. 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작년에 기억나기로는 5월달인가 6월달쯤에 네. 제가 대만에 그 컴퓨터 컨퍼런스가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컨퍼런스 가는 길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네. 약간 부동산 같은 게 보였어요. 왜냐면 네. 저 이제 딱 건물 사진 있고 가격 적혀 있어 부동산이죠. 네, 네. 부동산인데 안에를 딱 봤더니 VR 기기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약간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또 비슷한 약간 체인 같은 건데 네. 똑같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봤더니 저희가 직접 가서 집을 보지 않고 네, 이 네, VR을 네. 쓰고 나서 그걸 통해서 집 상태라든지 방 상태가 어떤지 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미 뭐 대만이나 그런 데는 이미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안 그래도 있더라고요.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안 짓고 이제 뭐 언택트 분양하려고 네.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게 작년이면 코로나 전부터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면 네, 이미 생각보다 뭐 VR은 저희 일상생활에 좀 많이 투입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가려면 아직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제가 이게 잠깐 썼는데도 약간은 조금 이제 약간 거추장스러워 보이죠. VR 기기들은 더 큽니다. 저도 좀 많이 체험해봤는데 무거워서 네. 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같이 약간 좀 머리 큰 사람들은 이거 쓰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 보여요. 예. 네, 그죠? 아까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데 네.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홀로렌즈 같이 뭐 산업용으로 잠깐 쓰는 건 오케이지만 메타버스 같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생활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VR 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어지러움증입니다. 그렇죠. 네, 혹시 이 VR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네. 경험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어지럼증이 왜 발생되냐면은 저희가 눈으로 보는 그 정보와 그 몸이 느끼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어지럼증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없애려면은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거나 그 네.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그 영상을 해주는 그 인프라가 엄청나게 발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뭐 VR기 이런 기기가 사실 뭐 발전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연결해주는 인프라도 엄청나게 발전을 필요하다고 그쵸.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5G 네트워크도 네. 이제 중요한 그런 기반 인프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수많은 그런 뭐 글래스가 됐건 네. 뭐 와치가 됐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될 거고 그것도 뭐 유선으로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무선에 고속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5G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개 확확 돌리고 있는데 이게 화면이 느리게 넘어오면 이게 뭐 전혀 그 감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사용자의 경험 이런 거를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연산 속도 당연히 하드웨어 쪽에서 잘 받쳐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통신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5G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잖아요. 미국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 이 정도가 거의 뭐 세계에서 탑 2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메타버스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있는 좋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애플이 가장 사실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을 출시할 때 저희는 항상 빠르면 두 번째, 거의 보통 세 번째에서 그죠, 약간 이렇게 조금 늦게 됐죠. 이번에 1.5번째 정도로 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 해주네요. 또. 아직 첫 번째는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중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5G 가입자수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베타 테스트죠, 사실은. 그런 포텐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애플이 이런 전략을 취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애플이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애플이 사실 하드웨어 업체 중에서는 이런 메타버스를 가장 잘 준비하는 네. 그런 한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첨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도 물론 잘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이라든지 네. 아니면 애플워치 약간 인간의 오감을 작용하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까지도 네. 그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거든요. 그 매출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쪽에? 그거 엄청 나옵니다. 그것도 사실 전체에서 매출이 거의 지금 세 번째, 네 번째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제가 올해 와치랑 이거 이어폰 샀는데 네. 그 두 개 합하면 전화보다 비싸요. 맞아요. 전화보다. 거의 그 SE 모델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더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사업은 서비스 사업부입니다. 애플 서비스 사업부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 뮤직, 그리고 애플 TV, 그리고 애플 케어, 애플 페이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나의 서비스 네. 사업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비스 사업부를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과거부터 쭉 거의 두 자릿수 정도를 매 분기마다 성장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미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른 하드웨어치랑 좀 다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두 네. 개를 합쳐서 자신만의 이런 메타버스를 좀 준비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애플이 아까 좀 설명드렸던 VR, AR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올해 그 네. 새로 나온 플래그십 폰 여기도 12? 거기도 12죠. 뭐 네. 좀 이렇게 적용이 됐나요?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폰 바꿀 때가 돼가지고. 저도 그래서 많이 좀 보고 있는데 그 아이폰 12 프로
거기에 네. 좀 탑재된 게 있어요. 제가 네. 한번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오. 이번에 아이폰 12 프로에는 그 모델에는 라이다라는 게 탑재가 됐어요. 저 라이다 저거 네. 자율주행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라이다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고요. 큰 게 저기 들어가요? 그 정도로 동그랗게 크게 만드는 건 아니고 아, 네네. 그냥 포인트 굉장히 좀 작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이다의 근본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네. 레이저를 사물에 발사해서 갔다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저희가 그거 사물을 구현하거나 아니면은 아, 그렇군요. 그 속도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가 있냐면은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적인 공간에 저희가 그 사물을 덧입히는데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왼쪽 그림에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해왔던 거를 사람이랑 안 겹치게 이런 식으로 진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거를 그냥 저 폰을 쓰는 사람이 그냥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네, 있을 쉽게 정도로 만들 되는 수가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러한 뭐 라이다 기능뿐만이 아니라 네. 뭐 AR 툴킷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서 일반인들, 개발자들이 AR 기능이나 컨텐츠 개발하는데 많은 그런 힘을 좀 쏟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뭐 저런 스마트폰에서도 뭔가 이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많은 기능들이 이미 탑재되어서 판매되고 있다. 네,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메타버스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각 산업별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